it's kind of awkward to speak in English in front of the camera, so hello, welcome back to my channel. If this is your first time to see me, I'm Erin from South Korea. My Korean name is Yusang. You can call me either Erin or Yusang, I don't really mind. And today I'm gonna be telling you guys about my experience of how I learned English myself without studying abroad, so stay tuned. Hope you guys like it. Let's get started. 물을 가져왔어요. 오늘 얘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었죠. 구독자 100명 넘은 기념으로?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비디오 목록에 있기도 했어요. 영어 어떻게 공부를 했나? 다들 영어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영어를 어떻게까지 공부를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단계를 정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셀프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이후로 내가 했던 것 중에 몇 개나 해당이 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 공부를 했었는지, 이 행동을 했었는지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어를 잘하기 위해 어떤 것까지 해보셨나요? 일단 제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학연수, 유학 제외하겠습니다. 학원이나 과외 다니는 거, 논외예요. 1번, 혼자 공부. 뭐 드라마, 영화, 음악, 뭐 영어 음악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유튜브, 뭐 책을 사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과 채팅할 수 있는 채팅 사이트 혹은 외국인들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미트업이라는 그런 모임. 세 번째, 영어회화 스터디. 스터디는 뭐 대학교 내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커뮤니티 아니면은 뭐 취준생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어를 써야 하는 곳에서 일하기. 이걸 딱 처음 들으시면 워홀 얘기를 하는 건가? 싶으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요, 꽤. 아르바이트로 일할 수 있는 공간들. 그 다음에 5번째, 요거는 영어를 어느 정도 다지고 나서 이거 공부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요.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과외든 스터디든 가르치는 거. 지금까지 나열한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해보셨고 하고 계신지 그거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하셨다면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셨는지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어 공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영어를 잘하진 않았어요. 발음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영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한 유치원 때만 해도 놀이터에서 놀거나 아니면은 집에 와서 비디오를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디즈니 만화영화 비디오? 그래서 엄마가 항상 그걸 영어인 걸로 사오셨고 자막도 되도록이면 영어인 걸로.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그런 좋은 기억들이 영어랑 섞여서 그런지 영어를 항상 되게 좋아했어요. 그 이후로도 그냥 쭉 좋아했는데 잘하진 않았어요. 잘했나? 그냥 중간.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 했어요. 내신도 그렇게 막 영어가 막 100점, 맨날 90점 넘고 막 이러지 않았고 한 2, 3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 그냥 평균적으로. 근데 전 영어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과 선택할 때도 사실 가고 싶은 과가 딱히 있었다기보다 그냥 영어가 좋으니까 영문학과 가지 뭐. 되게 심플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영문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이 공감을 하는 얘기가 스피킹은 또 다른 얘기다. 또 다른 그런
필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쓰기나 뭐 이렇게 독해 같은 거 되게 잘하는 친구도 영어로 말해봐 라고 하면은 멈칫 하거든요. 이렇게 유창하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스피킹은 시험 영어랑 달라요. 지금 제 점수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토익 만점 아니에요. 900점을 넘긴 했는데 토익 만점 아니고요. 달라요, 확실히. 하지만 같은 언어고 단어가 다 같기 때문에 쓰이는 단어가 토익을 공부한다고 해서 스피킹에 직접적으로 막 향상되는데 영향을 준다기보다 그냥 돌아 영향을 미치는 느낌? 그리고 영어라는 거를 계속 읽고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감각을 유지하는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어학연수, 유학, 뭐 워홀 다 영어 점수 필요로 해서 다 공부하시잖아요. 뭐 토플이든 토익이든 IELTS든 다 공부하는데 그거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영어로 말을 잘하진 않아요. 이건 진짜 맞아요. 이 공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스피킹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피킹은 시험 영어랑 따로 놓고 보는 게 맞고요. 제가 그러면 언제부터 스피킹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그건 바로 바야흐로 몇 년도지? 2015년. 제가 21살 때 이태원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랑 얘기를 하다가 외국인도 많이 만나겠고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시작한 알바였는데 그게 여러분 제 말 듣고 무조건 이태원에서 알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이태원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고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어요. 저는 후자 쪽에 일을 구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처음에 진짜 믿으실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음료라는 단어를 말을 입 밖으로 나와지지가 않아서 드링크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메뉴판을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갖다 줘가지고 여기 이거 너 메뉴, 세트 메뉴면 음료 고를 수 있다고 그 말을 눈빛과 손짓으로 전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 첫 영어 스피킹 경험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제가 나름 영문과고 발음도 나쁘지 않고 영어 좋아하고 하니까 외국인들이랑 뭐 대화를 안 해봐서 그렇지 하면 잘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섭더라고요. 말을 하기가. 뭔가 그냥 외국인 앞에서 말할 때 목소리가 되게 떨렸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든 일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외국 손님들은 계속 오고 여기가 외국인 친구들도 일을 구하러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방에서 아니면 같이 일하는 친구와 소통도 영어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해야 돼. 일을 하려면 해야 돼. 그래서 그때 처음 쉐도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서빙하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찾아가지고 아, 이런 표현은 어떻게 말을 하지? 라는 거를 막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을 하는 그곳에서도 뭐 외국인 친구도 왔었고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도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때마다 막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 이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 원래 네이티브들은 어떻게 말을 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 표현을 익혀뒀다가 쓰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알게 된 거죠. 이게 아 내가 공부를 혼자 해서 익혀둔 표현을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게 스피킹의 어떤 공식이구나. 이거를 저는 혼자 터득을 해서 뭔가 그때부터 쉐도잉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태원 알바를 거기서 얼마 동안 했느냐 하면은 3년을 했습니다. 3년.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서빙 영어는 뭔가 손님이랑 더 깊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반복적인 게 되게 많아서 저는 서빙 영어 중에 지금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은 Should I like a receipt? Should I like a receipt? 그거? 영수증 필요하니? 라는 정말 간단한 말인데 receipt가 스펠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P가 있지만 P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사소한 것도 사실 영수증을 말하는 환경이 없으면은 잘 입에 착착 안 붙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때 많이 배웠고 반복적인 서빙 영어부터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스몰톡처럼 안부 이렇게 손님들이 좀 자주 오시는 손님들이랑은 좀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동료들이랑 놀거나 아니면 고민 얘기할 때 좀 깊은 얘기까지 한다거나 단계적으로 점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가장 자신감을 얻게 되었던 게 바로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국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발음을 그렇게 할 때 손님들이 관심을 갖고 칭찬을 해주고 되게 기본적인 문장들이고 단어들이었거든요. 막 깊은 대화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제 발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영어를 하니까 손님들이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어디서 공부했냐? 어디서 살다 왔냐? 뭐 어디 나라 출신이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더 자신감을 얻고 그 자신감으로 더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이 잘 됐던 거죠. 선순환. 그리고 최대한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 교양 있잖아요. 저는 전공이 영어니까 전공도 영어 수업을 다 듣는데 교양도 영어 수업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학교에 있는 영어 교양 내가 다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 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다 있었는데 그거 들었었고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학 영어, 토익 스피킹, 드라마와 영어, 시사 영어 토론 이런 식으로 영어 관련한 그런 교양들을 찾아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목말라. 이럴 줄 알았어. 소리 내어서 그냥 집에 있을 때 혼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영어 타자로 치고 읽고 뭐 필기체도 연습해보고 그런 식으로 그냥 오감을 통해서 다 영어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봤던 거를 계속 봐요. 제가 어떤 하나에 꽂히면은 계속 듣고 보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 꽂히면은 정말 계속 들어요. 그게 제가 영어로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조금 자신감이 붙기 시작해서 이제 슬슬 그런 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덕.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 사귀러 오고 한국 친구들은 외국인 친구들 사귀러 가고 뭐 외국 친구들끼리 놀 때도 가고 하는 그런 모임 공간이에요. 거기 가면은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하니까 그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영국문화원도 알바를 했었어요. 영국문화원은 딱 듣기에는 뭐지? 뭔가 영국 대사관이랑 관련이 있고 막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영국 영어를 영국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어학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인들로 대상을 하는 지점이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점이 나눠져 있는데 저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곳에서 일을 했었고요. 사실 거기서도 뭔가 막대한 일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Teaching Assistant, Customer Management Assistant라고 수업 보조랑요. 그 다음에 애들 이렇게 반 들어가고 나올 때 뭐 안전 관리하고 책 빌려주고 이런 업무를 주로 했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 영국 분들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국 영어를 조금 더 접할 기회가 많았죠? 라이포스트보다는. 네. 대화도 조금 더 반복적인 서빙 용어보다는 뭔가 오늘 뭐 어때? 뭐 이런 스몰톡 할 기회도 많고 그런 단어 같은 것도 영어 쓰면서 일했던 건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영어를 쓸 환경들을 제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영어로 말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되게 낯설고 되게 민망하고 누가 나 보고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가끔 사람이 2명 있는 줄 알겠는데? 라는 생각도 가끔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면요.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준비할 때 있잖아요. 준비할 때 사실 제가 음악을 듣는 걸 정말 좋아하지만 그걸 잠깐 내려놓고 영어 관련된 유튜브 아니면 그냥 영어로 말하는 유튜브 그러니까 영국인 유튜브를 틀어놓거나 아니면 영국 영어를 가르쳐주는 유튜브를 틀어놓거나 그렇게 틀어놓고 준비를 해요. 막 가르쳐주죠. 아니면 그냥 말을 하죠.
들어요. 듣고 표현을 한 한두 개 정도 외워요. 거기서 나온 표현들을 외워서 그날 일하러 갔을 때 써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막 매일매일 하고 정말 난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영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스피킹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막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할 말이 너무 많아. 해줄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뭔가 혼자 이래저래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공부를 했던 케이스다 보니까 정말 영어 공부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사람마다 맞는 방법 또한 다양하고 제가 영어로 직접 가르쳐 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스타일이 다들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그냥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쪼개서 조금씩 올려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